그 아까 잠깐 방금 언급하셨던 명태균 정치브로커라고 불리는 명태균 씨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제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름 섭자가 예. 정치권을 아주 들썩거리고 그렇죠. 있어요. 네.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좀 길지 않게 다뤘었는데 한 주 사이에 더 태풍의 눈이 된 것 네.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아침에 김현정의 뉴스쇼였죠. 정식으로 쭉 통화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아, 네. 사실관계를 떠나서 한 30분 정도 되는 인터뷰에서 정말 많은 내용을 쏟아냈거든요. 회 기사님도 쭉 이제 읽으셨고 보셨을 네네네. 텐데 어떤 내용을 조금 이렇게 보셨어요? 제가요. 예. 전 사실 이제 오늘 있었던 인터뷰 내용을 상세히 보진 못했는데 네네네. 좀 정치권 일각에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정치 평론가 그리고 평론가 이전에 정치권에 오래 몸담고 있는 지금도 이제 계시는 소위 말하는 이제 정치 전문가분들과 좀 대화를 나눠봤거든요. 네. 이제 명태균 씨 문제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분분하고 정말 지금 그래요. 뭐 주요 정치인들 특히 국민의힘 속속 주요 정치인들은 다 망라되고 있잖아요. 진짜 다 언급되고 있어요. 한 그리고 번씩. 이제 명태균 씨를 저격하면 지금 명태균 씨는 공교롭게도 그래 너 홍준표 너 그래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 뭐 한 명 한 명을 다 저격하면서 역공을 취하고 있던데 네. 이게 참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뭐 제가 뭐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정치판에 오래 몸을 담았던 사람도 아닌 입장에서는 참 하나하나가 판단하기가 어렵다.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이 자리 오기 전에 뭐 이것 때문에 만난 건 아닙니다만은 정치권에 오래 몸담고 있는 인사 상당히 수십 년을 정치권에 몸담고 있고 유력한 그런 이제 뭐 정치 인사인데 그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 명태균 씨 문제가 네. 이게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명태균과 얽혀서 얽혀 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없다가 아니라 네. 민주당이든 어느 당이든 간에 이와 관련된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니까 한번 제가 오늘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뭐랄까요? 크로스 체킹 내지는 법률적인 지식에 근거해서 제가 면밀히 따져본 건 아닙니다. 네. 다만 제가 듣고 제 나름대로 보고 느낀 것을 한번 재생산해보고 단서들은 계속 달게요. 지금 뭐냐면 이 명태균 씨는 뭐 흔히 말하는 정치 브로커 네. 혹은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했던 것 사실관계에 있어서 제가 다르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건 좀 지적을 해주시기도 바라고요. 이게 공개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많이 실시한 거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 김경률이 야 나 마포울에 출마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면 명태균 씨가 찾아와서 한번 나를 일을 맡겨다오. 너가 얼만큼 경쟁력이 있는지 그리고 마포울에서 배치 달 때까지 한번 도와주겠다. 한번 해봐라. 네. 너라면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붐업을 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작업을 한 거지 않습니까? 예. 이분이 그래서 7, 8차례 여론조사를 하고 그거를 공표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인가요? 이곳에 예. 이제 신고는 하되 네. 공표는 안 할 수 있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법적인 절차에서는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리고 위법의 소지는 많이 제거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명태균 씨의 작업이 위법 불법의 측면에 닿기는 힘들다 그렇게 분석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재미있고 제가 이 부분 해석을 잘 못하겠던데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또 다른 전문가를 만나서 여쭤보기도 한 건데 먼저 만난 한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정확히 전달하는지 모르겠는데 명태균 씨가 예를 들어서 특정 선거구에서 8번의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이거를 유리하게 재조합이 가능하겠죠. 아하. 샘플링, 모집단을 네. 어떻게 보면 건드리게 되면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경률에 대한 지지도를 봤더니 여긴 10%, 10%, 8%, 7% 하다가 15%가 있으면 그때 취했던 모집단을 키우나요? 네, 모집단을 운영하는 방법. 제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조금 전 의원께서 그리고 제가 좀 평소에 믿고 따르는 전 의원 법률 전 변호사분께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게 절대 지금 위법적인 요소는 아니다. 그래요.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다. 그래서 예. 제가 그 부분을 맹구가 말 전달하듯이 오늘 만난 사람한테 한번 해봤어요. 네. 이러 하다는데 이게 정말 위법 불법의 요소가 없냐? 그러니까 당연히 없다. 당연히 없고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감히 한번 말씀드려보면 민주당에서도 맨날 하는 게 그거다. 이게 뭐 민주당 측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우리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에서도 여론조사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린 논란이 있는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뭐였었냐면 지역 당내 경선 여론조사. 네.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 공표될 필요도 없었고 다만 민주당 내부적으로 쓰이는 자료였었는데 그때는 그와 같은 작업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법적으로 위배될 요소가 없기 때문에 테크니컬리 기술적으로 명태균이 쓴 방법을 민주당 측에서 뭐라고 못한다. 그거 자체만으로 이제 뭐 법적인 문제나 뭐 이런 네. 거 들이댈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위법 불법적인 요소를 특정하기도 힘들 뿐더러 민주당도 그렇게 하는데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분도 사실 민주당 측 인사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어설프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이분은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여러 비유들이 많고 하는데 지역에서 창원에 있으면서 여러 정치인들에게 접근을 했고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 국힘 소속 여러 유력 정치인들과 작업을 한 건 분명한데 네. 그 유력 정치인들도 이 사람의 말을 따랐으니까 어떻게 보면 약발이 있었으니까 계속 접촉을 했을 거고 야, 뭐 A라는 유력 정치인이 이 사람하고 해봤더니 과정이 어찌됐든 과정에 기여한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내가 당내 경선을 이겼고 네. 뭐 선거에서도 이겼으니까 한번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만나봐라 할 수도 있었고 예. 그와 같은 과정에서 지금 당내 유력 인사들이 모두 망라가 되지 않았나.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이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상도에 어긋나게 뭐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홍준표 시장도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나는 피해자다. 그러니까 관련이 없다가 아니라 피해자라고 하고 있는 단어는 뭐냐면 난 써봤는데 약발이 없었다는 것으로 전 들리더라고요. 네. 응.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하고 관계가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엔 난 이 사람하고 관계 없어. 거리를 두다가 네, 두다가 명태균 씨가 반박을 하니까 딱 집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난 피해자야. 약을 먹어봤는데 효과가 없었어. 지금 이런 거로 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도 전 그래요. 여하튼 이와 같은 논란이 아름답지만은 않다. 네. 예, 아름답지만은 않고 이게 과연 위법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으되 네. 과연 이와 같은 식으로 경선이 이루어진다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만에 하나라도 정말 제가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샘플링을 모집단을 선별함으로써 조작함으로써 어떤 선거상의 당내 경선에서 우위를 취할 수 있었다라면 이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저 이제 한동훈 대표가 오늘인가요? 오늘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뭐 이렇게 명태균 방지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자리에서 다른 사안에서도 가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법으로 막을 일인가? 저는 명태균 씨, 김대남 씨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원천적으로 법적인 강제 이전에 스스로 걸러낼 수 있을 만한 어떤 도덕적인 그런 능력? 예. 응.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활개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것 자체가 맞아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만 이제 제어를 해서는 제어가 안 될 뿐더러 그럼요. 네, 뭐 이미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는 인사였고 또 이게 예, 저명한 정치권 내 인사였기 예. 때문에 그걸 법적으로 어떻게 다 막을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스스로 이제 쳐내야죠. 정치권 예, 인사들이 네, 예. 유력한 인사들이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명태균 게이트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이런 얘기도 오늘 명 씨가 했어요. 뭐 6개월 동안 대선 경선 당시에 매일 수시로 김 여사와 통화를 했고 예. 김 여사는 스피커폰으로 통화해서 윤 대통령과 같이 늘 이야기를 했고 예. 또 이게 본인이 정말 그 사실상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네.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고 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인수위에 와서 사람들 면접을 봐달라고 김 여사가 부탁을 했다 이런 예. 얘기도 하고요. 저는 이 부분이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대선 당시에 감독은 김종인이었고 연출은 이준석이었고 시나리오는 나 명태균이었고 윤석열 후보는 뭐 연기만 하시라 뭐 이랬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대통령실에서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 이제 한 말씀만 더 얹어보자면 네. 저는 이제 정말 웃긴 게 지금 명태균 씨 연일 본인이 이와 같은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네. 심평 변호사죠. 제가 알기로 한 4, 5일 전쯤에 페이스북인가요? 여하튼 공개적으로 무슨 말씀을 했냐면 네. 본인이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에 막대한 지대한 역할을 했다. 뭐 이런 말씀했고 그렇군요. 예. 또
뭐 모 교수가 페이스북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썼어요. 무슨 말을 썼냐면 야 명태균 네 비선 실세 아니야 임마. 나야 나. 내가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어. 이게 농담식이 아니라 진지한 투로. 너무 많은데요. 네. 이게 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특정 팀을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조금 이제 성적이 안 좋은 팀을 예를 들어야 되니까 롯데 자이언츠가 올해 이제 144게임을 마쳤지 않습니까? 네. 144게임을 맞춘 롯데 자이언츠가 이제 선발 투수 한 명 한 명한테 물어봤어요. 네. 야, 너 올해 몇 승 했어? 그랬더니 저 15승이요, 23승이요, 32승이요 해서 이 투수들이 자기들이 쌓은 승수 다 합하면 네. 200승을 넘는 거야.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 유독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자기가 비선 실세였다. 어허. 내가 지대한 역할을 했다. 네. 이분도 아니 정말 국민의힘은 많거든요. 물론 그건 이제 민주당이라든가 정치권의 행태 모두가 그런 건 분명한데 네.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나 많은 거 네. 계속 나오나. 네. 그리고 이분들이 이게 또 전부야. 자신들의 이력, 자기의 능력을 소개하는 게 다 내가 대통령을 만들었다. 내가 막대한 역할을 했다. 뭐 이런 것들. 그 중에 한 분이 또 지금 대표적으로 명씨이기도 하고요. 예. 아, 참 여러 인사들 건드리고 있고 아까 말씀 잠깐 나왔던 홍준표 시장도 진짜 SNS로 계속 설전 이루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홍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모르는 사이다라고는 하지 않아요. 예. 피해자라고 네네. 얘기를 하고 또 명태균을 더 이상 가만둘 수가 없다. 수사를 하시라. 검찰을 막 촉구하기도 해요. 근데 명 씨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예. 수사 들어가면 홍 시장님 더 위험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홍 시장님을 또 사랑한다. 뭐 이렇게 얘기도 네. 했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뭔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요. 가만 보면 정말 이게 저도 처음에는 조금 급낮은 정말 좀 뿌로커 뭐 이렇게 봤는데 고단수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경선 과정에서 그게 전 그렇게요. 그러니까 위법이냐 불법이냐 이 판단을 좀 유보할게요. 네. 제가 뭐 그에 대한 전문 지식은 없으니까. 다만 몇몇 사람들이 말하듯이 이게 불법 위법으로 단정짓기가 쉽지는 않다. 그리고 그게 걸린다라면 민주당도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으로 봐서 네. 어떤 사법적인 틀로 포획하긴 힘들 것 같고 명태균 씨가 적어도 상당한 이제 능력, 이 능력이 뭐 좋은 의미 나쁜 의미를 다 총괄해서 있는 것은 분명한데 정말 우리나라 정치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명에 의해서 이렇게 쉽게 그러니까요. 내돌리는구나. 네. 이게 조금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김경숙 씨가 김경률 씨 예시도 잘 들어서 속 시원하게 논평하십니다라고 했는데요. 비유의 아주 달인이시죠. 네, 야구를 주로 이제 비유를 많이 드시고요. 그렇죠? 네. 이 명태균 건에 대해서 대통령실 지금 대응 방식 좀 어떻게 보세요? 마지막으로. 지금 그러니까 사실 명태균 씨에 대해서 역시 처음에는 홍준표 시장과 비슷하게 대응했잖아요. 네. 모른다. 그리고 뭐 대통령 선거 전까지만 만났다. 뭐 연락 싹 끊었다. 예. 네. 연락을 끊었다. 2차례 정도 접촉하고 끝났다. 그래. 이렇게 하는데 이제 명태균 씨 측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구체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스피커폰을 통해서 대통령과 여사와 통화도 나눴다. 이런 것들이 쉽게 부인을 못하는 걸로 봐서는 네. 이게 좀 저는 사실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명태균 씨의 발언에 조금 무게를 싣고 싶고 지금 대통령실이 그 이후로는 뚜렷하게 반박을 못하고 있잖아요. 네. 뭐 안 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